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새로운 집단 감염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통장단 집단 확진에 이어 기도원발 집단 감염으로 진주시의 방역 행정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도원 건축물도 모두 무허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의뢰한 사람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새해 경남도 내 각 시군의 역점 시책을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고성과 하동으로 가봅니다. 진주국제기도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뿐만이 아니라 부산과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새로운 집단 감염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 환자는 38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명이 진주국제기도원 관련입니다. 문제는 거주 지역입니다. 진주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남해와 창원, 함안, 의령 등 경남 6개 시군에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확진된 기도원 관련 34명도 당시 기도원에서 숙박을 했던 탓에 진주시로 분류됐지만 24명의 실제 거주지는 타 지역이었습니다. 경남의 기도원 관련 환자는 벌써 57명으로 늘었고 여기에 부산과 인천, 전남, 순천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며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추가된 부산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가 기도원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이곳에 머문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 범위 확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참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범위를 넓혀서 종교시설 집단 감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김해와 양산, 창원에서 5명이 추가됐는데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28명이 남아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창원 소재 교회와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정되지 않아 조사 중인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8일까지 진주국제기도원과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는 반드시 검사받을 것을 행정명령하고 미검사 후 확진받을 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처럼 진주국제기도원발 집단 감염의 파장이 커지면서 진주시의 방역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원의 건축물도 모두 무허가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국제기도원에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고 진주시가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 지난달 말입니다. 지난 5일에는 경찰과 강제 해산 조치까지 했지만 그때뿐. 기도원은 대면 예배를 계속했고 진주시는 집단 감염이 드러난 뒤에야 폐쇄 조치합니다. 20% 이하의 교인들이 그렇게 참석하는 이런 예배를 허용을 하고 있었고 1월 4일부터 사실은 20명 이하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예배는 평일 휴일 상관없이 매일 4번. 일반 교회의 정규 예배와는 사뭇 다르고 일부는 숙박까지 했습니다. 진주시의 설명과 달리 종교시설의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도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기도원의 건축물은 모두 무허가입니다. 기도원터는 지난해 6월까지 공원구역으로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크고 작은 건축물이 19동에 달합니다. 작업물이 엄청 많죠? 많아요. 작년 사이에 오늘 가보면은 하지만 진주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에야 시정 지시하겠다고 기도원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 건물 2층에 있는 이 교회도 폐쇄 조치됐습니다. 기도원에 이어 진주시가 시설 폐쇄를 명령한 두 번째 종교시설입니다. 그 한 곳이 계속 검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 폐쇄를 한 것입니다. 이 교회 관계자 3명이 확진된 건 12일 전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뒤늦은 폐쇄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도원 집단 감염으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진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제부터 일주일간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진주와 거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이어 고성군 마안면 유경오리 농가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성군은 AI H5형 확인에 따라 해당 농장을 포함해 인근 3km 내 69개 농가의 오리 6만 9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 접경 지역에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해 이동 제한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합성 사진을 의뢰한 사람, 알고 보니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게 아니어서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의 한 대화방에서 은밀한 대화가 이뤄집니다.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와 합성 부위를 보내달라는 문자에 학교 친구라고 밝히며 이름과 함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냅니다. 또 입에도 담기 힘든 성희롱성 발언은 물론 몸 합성은 안 되냐며 음란물을 전송합니다. 친구들의 사진과 이름을 보내며 음란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요청한 것 다름 아닌 중학생 A군. 지난해 11월 A군은 한 성인 사이트에서 음란 사진과 얼굴을 합성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는 3명으로 모두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텔레그램 감시단이라고 신분을 밝힌 이들이 SNS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에게 전달하면서 알려졌고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습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남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시선들이 겁이 나는데 학교가 가기 싫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A군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됐지만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제작을 의뢰한 사람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작 의뢰까지 한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처벌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혼선이 빚어지고 처벌에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법 탓에 경찰에서도 이번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2달이 다 되도록 입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A군과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감시단이라 밝힌 이들의 정체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 영상권을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낮 기온도 10도 이상 껑충 뛰면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진주 영하 5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1도, 진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 상태가 많이 건조한 가운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균 기온은 웃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6도, 함안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양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6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합천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모레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도내 각 시군의 새해 역점 시책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은 새해 역점 과제로 코로나19 극복과 맞춤형 복지 시책의 확대를 꼽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군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또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숙박업계와의 상생 방안 마련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서윤식 기자입니다.
백두현 고성군수의 새해 첫 일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발빠른 지원입니다. 올해 설 명절 이전에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의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보편적 지원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더 효과가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고성군만의 맞춤형 복지 시책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진통 끝에 군의회를 통과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됩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고성군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보는 가정에 우리 어른들이 용돈을 주는 개념. 고령 친화도시와 아동 친화도시 추진과 함께 여성 친화도시 사업은 본 궤도에 오릅니다. 장난감 도서관 신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장바구니 드는 남자 등 일상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운동을 국민 참여단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성들의 인력이라든지 인프라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생겨서 더 많이 영양교육도 하고 서로 교류가 있어서 국민의 힘이 다수인 군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올해 착공 예정인 유소스텔 건립과 관련해 숙박업계와의 상생 방안 마련은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새 최우선 과제를 고성군이 열악한 재정 여건을 딛고 실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다음은 하동군입니다. 대송과 갈사산단 두 레저단지까지 광양만권 하동지구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들은 그동안 소송과 공사 중단으로 표류해 왔는데요. 올해는 위기를 딛고 회생의 계기를 마련할지가 주목됩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137만 제곱미터의 하동 대송 산업단지. 시행사가 45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하자 하동군이 돈을 대신 갚는 대신 터의 일부인 17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120만 제곱미터 역시 지방채 등으로 마련한 1,800여 억 원으로 조만간 사들일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직접 공영개발에 나선 겁니다. 과제는 현재 단 2건에 불과한 분양 실적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금년에는 한 3개 업체에 한 10만 평 정도 분양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동군이 공영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를 해서 분양을 해내야 된다고. 561만 제곱미터의 갈사 산업단지, 1조 6천여 원을 투입해 운송장비 제조업 등을 유치하겠다는 최대 역점 사업이지만 공정률 12.5% 상태에서 멈춰섰습니다. 새 투자자를 찾을지 실입주자들을 사업자로 선정할지 저울질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석탄에서 이제 LNG로 바뀌기 때문에 LNG 터미널을 비롯해서 LNG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유치되었으면 272만 제곱미터의 터에 골프장과 호텔 등을 짓겠다는 두 레저단지 사업. 갈사산단과 더불어 대표적인 표류 사업이었는데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데 이어 이행 협약서까지 맺었습니다. 대송과 갈사 두 곳까지 광양만권 하동지구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들이 그동안의 위기를 딛고 올 한 해 회생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제부단체장이 중심이 된 가덕신공항 부울경 추진단이 어제 발족 영상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세 개 시도는 가덕신공항의 빠른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다음 달 국회 임시회를 대비해 가덕신공항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수립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의 명품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거제와 전남 고흥 구간 가운데 관광 명소인 통영과 고흥, 여수 세 곳에 전망 쉼터와 가드레일을 개선하는 한편 노량대교 개통으로 교량 기능을 상실한 남해대교에는 190억 원을 투입해 해상 카페와 전망데크,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천시와 합천군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단원 1명당 포획 허가량은 멧돼지와 까마귀, 까치는 무제한이고 고라니는 5마리로 제한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지리산 산청 곶감 축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NS에서 중계된 명절 선물 세트 할인 판매는 1시간 동안 19,000여 명이 접속해 9분 만에 상품 300개가 모두 팔렸고 28일 기한의 크라우드 펀딩도 15일 만에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산청구는 내일 오전 2번째 쇼핑 라이브 행사를 진행합니다. 창원시가 그동안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논란이 일었던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주부터 시민 여론 수렴을 거쳐 주민 생활권과 교통, 학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반송동과 용지동, 대원동, 복림동 일부를 성산구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일부 시도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김해시가 올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관련 예산 36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대 운영하고 이동식 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불법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 모두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새해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청년 친화 도시 조성 등 152개 인구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거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과 관련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과 임산부 교통부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거제시의 인구는 24만 5,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 줄었으며 합계 출산율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1.06%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농축수산물을 수수 대상 금품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내용의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상기온으로 농업인과 축산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지난달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지역을 제외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북면과 동읍 지역 주민 15,000여 명의 서명이 함께 담겼으며 박 의원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치가 분양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평가된 것으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도 모레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북면과 동읍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